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바그너 그룹 난리입니다. 지난 주말께 24시간의 반란 사태, 지금 현재는 조금 소강 상태로 접어들었습니다만 앞으로 이제 향배가 굉장히 이제 귀추고 주목되는 상황입니다. 대표님이 주말에 커뮤니티 글을 올리셨고 오늘 아마 정치적인 그런 어떤 큰 그림에서 분석을 하실 겁니다. 그래서 제보고는 이제 군사적인 측면에서 조금 스코프를 이제 좁혀서 설명을 해달라라는 주문이 있어서 제가 조금 하기로 하겠는데, 완전히 순수하게 군사적 측면 뽑아서 하고는 조금 시간이 좀 이른 것 같습니다. 불과 지금 24시간 정도밖에 지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약간은 대표님이 하시는 부분과 부분적으로 조금 중복되는 점도 없지 않아 있다는 점 미리 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살다 정말 이런 경우는 처음 보거든요. 참 이거 보면은 우리가 살고 있는 저 북쪽에 북한, 중국, 러시아, 얘들은 정말 철들라면 아직 멀었다. 아마 인류가 끝날 때까지도 아마 얘들은 아마 저런 상태로 남을 겁니다. 그러니까 러시아 같이 워낙 이제 반란이라든가 쿠데타, 혁명, 전쟁 이런 걸 많이 겪은 나라들은 저는 이제 반란 세력이 나왔을 때 저걸 또 쉽게 동조하는 국민성 이런 거 굉장히 특이하죠. 근데 한국 같은 경우에는 별로 그렇게 국민성이나 민족성이 정의스럽다고 할 수는 없는데, 박정희 이후에 이제 전두환이가 쿠데타 했을 때 그때는 다들 그게 옳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없었거든요. 근데 이제 거의 쿠데타에 준하는 반란 분위기로 접어드는데 이제 러시아 국민들이 상당수가 이제 찬동을 하고 나섰다. 여러분들 아마 동영상에 보셨을 겁니다. 특히 로스토프 같은 데서 바그너 그룹이 지나가니까 거기에 물과 음식 같은 것들 제공을 하고 같이 사진도 찍고 그다음에 프리고진한테 악수를 청하는 이런 상황들 굉장히 재미나게 보셨을 겁니다. 그래서 커뮤니티에 대표님이 말씀하신 거 요약된 그 내용을 여기 내가 되풀이하진 않겠는데, 이거 처음에 이제 시작하기 전에 참 이 언론 이 보도 내용을 좀 기가 찬 게 우선 단어 사용의 문제입니다. 여러분들 이번 뉴스 나오면서 로스토프 나노두라고 들어보셨죠? 자꾸 로스토프 나노두라고 합니다. 이게 얼마나 무식하냐면은 로스토프 주가 있는데 거기 주도가 로스토프입니다. 그래서 로스토프하고 로스토프 나노두가 다른 곳이 아닙니다. 왜 이래 쓰냐 그러면 나노두란 뜻은 영어로 하면 온돈이란 뜻입니다. 돈강 위에 있는 로스토프 이 말입니다. 이게 아마 독일에 가보셨거나 독일에 살아보신 분들 알겠습니다만 이제 저도 유학한 데가 프랑크푸르트였는데 원래 정식 이름은 프랑크푸르트 암 마인입니다. 그러니까 마인 강에 걸린 프랑크푸르트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구동독 땅에 가면은 거기도 프랑크푸르트라는 도시가 있는데 거기는 프랑크푸르트 암 오데르입니다. 오데르 강에 있는 프랑크푸르트 그 말입니다. 줄여서 이제 우리나라 사람들은 프랑크푸르트라고 하는데, 제가 독일에 갔더니 프랑크푸르트란 말을 빼고 암마인이라고 하는 사람도 있더만요 보니까. 그래서 이거는 같은 도시입니다. 그래서 로스토프 나노두라고 하지 말고 그냥 로스토프를 하면 맞습니다. 근데 로스토프라는 데가 지금 2차 대전 때도 격전지였는데 거기에 왜 갔느냐, 거기로 가서 보로네즈로 갔다가 모스크바로 이동한다. 이게 약간의 상징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로스토프는 한 1300km, 1200km, 1300km 가량 떨어진 곳인데 왜 굳이 거기로 갔을까? 근데 거기가 사실은 바그너 지지자들이 제일 많습니다. 원래 그 인근, 그 남쪽에서 이제 바그너 용병들 되게 이제 리크루트를 했었고요. 그 다음에 자기하고 이제 교분이 있거나 자기가 갔을 때 저항을 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한 도시에 가지 않을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러니까 로스토프에 가가지고 거기에는 군 관계자, 심지어 이제 모스크바에서 파견된 국방부 관계자, 남부 군강부 사령관 이런 사람들하고 담소를 나누는 이런 것도 지금 영상에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만만하니까 그거 갔겠죠. 그래서 거기서 이제 진군을 하는데, 프리고진은 이건 반란이 아니고 옛날에 1920년대에 무솔리니의 이탈리아 파시스트당, 검은 셔츠당이 로마 진군하는 거 그런 게 빗대어가지고 정의의 진군이다 이런 식으로 표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바로 올라가면 되는, 왜 또 보로네즈를 거쳐 올라가느냐, 물론 이제 기름 더 넣고 약간 재충전할 필요도 있겠습니다만 보로네즈도 2차 대전 때 격전지입니다. 거기가 원래 1942년에도 독일군이 보로네즈로 들어갔다가 모스크바로 가지 않고 이제 스탈린그라드 방면으로 내려가게 되는데, 그 보로네즈가 어찌 보면은 이제 스몰렌스크하고 더불어서 모스크바로 가는 가장 길목에 있는 그런 주요 도시이기 때문에 일단 거기를 거쳐서 모스크바로 진군한다 하는 상당히 이제 상징성을 갖고 있는 거죠. 그래서 한 200km 지점에서 이제 그만뒀는데, 이거 하나 보면은 그러면 그 7, 800km를 갖다 진군하는데 아무런 저항이 없었다?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죠? 34만이나 되는 치안부대, 그러니까 소위 지금의 푸틴의 정권을 갖다가 지탱하는 그런 친위 부대 같은 것도 일체 움직이지 않았다. 그러니까 기존에 물론 이제 우크라이나군과 싸우고 있는 제대들이 이걸 막을 이유는 없는 거죠. 지금 현재 우크라이나군의 대공세가 진행 중에 있기 때문에
그걸 마다하고 또 프리고진을 막으러 갔다. 물론 이제 상부의 지시도 없었겠죠. 그 정도로 이제 개판 5분전의 나라가 되어버렸습니다. 한간에는 이번에 물론 24시간 만으로 반란이 이제 끝났습니다만 치명적인 타격을 받았다. 푸틴. 심지어는 이제 푸틴을 벌거벗은 임금님에 비유하더만요. 한번 이제 벌거벗은 임금님이 되면은 그 위에 옷을 몇 겹으로 입어봐야 어차피 그 작자다. 그래서 이번에 이 위신이 굉장히 떨어진 걸 보게 되면은 지금까지는 굉장히 이제 마초 기질이 강한 남성미를 이렇게 스스로 이제 막 드러내려고 하는 우통벗고 수영을 한다든지 그 다음에 가죽 잠바에 오토바이를 탄다든지 사냥을 한다든지 그런 거에 가지고 상당히 이제 러시아의 어떤 굳건한 남성상 이런 걸 갖다가 이제 드러내려고 하는 그런 남성의 표상 그런 이미지 메이킹이 굉장히 전념했던 사람인데 이 프리고진 하나를 족치지 못해가지고 지금 이 난리가 됐거든요. 근데 하나 좀 웃기는 거는 이 사건이 딱 발생하니까 푸틴이 생방송 아니고 녹화로 했습니다. 녹화를 해가지고 대국민 성명을 발표하는데 거기에는 프리고진이라는 이름이 전혀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이거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냥 마지막 뭔가 거래할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놓고 있다는 이야기죠. 이것도 지금 말이 안 되죠. 25,000 정도 되는 병력이 반란을 일으켰는데 그걸 갖다 진압을 하지 않고 거래를 한다. 그리고 그걸 갖다 중립적인 사람들 그 사실을 받아들인다. 이런 게 가능하다고 생각하세요. 21세기에. 그러니까 이게 나라가 아니라는 거죠. 이런 게. 우리가 이제 마크로네스탄에 보는 그 멕시코 군벌들 중앙정부하고 거래가 있는 건지 거기에 비호를 받는 건지 아니면 독립된 단체인지 그것조차도 이제 실체를 제대로 알 수 없는 이런 것들을 철도 사업도 하고 발주도 하고 그리고 무슨 온갖 그 비리에 연루되는 마리파나까지 뭐 거래를 하는 이런 것들 아마 서부국에서도 많이 보셨을 겁니다. 막 그런 게 지금 러시아 상황이 아닌가 그렇게 지금 짐작이 되고 있고요. 그래서 그걸 또 사법 처리를 하지 않겠다. 모스크바 그 크렘린 대변인 페스코프인가요? 그 양반이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이것도 좀 말이 안 되죠. 반란을 했는데 사법 처리를 하지 않겠다. 그리고 거래를 하겠다. 그래서 이걸 이제 종합적으로 보면 대표님께서도 이제 정리를 해주시겠습니다만 이게 아마 러시아 어떤 그 첩보기구 보안기구라든가 군 당국이라든가 요로요로에 아마 박근혜 지지자 그룹이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아마 박은하 그룹을 제거하려면 오래전에 제거했어야 되는데 이걸 제거할 수 없는 이유가 있는 거죠. 여러 가지. 그 이유 중에 하나가 푸틴과의 친분 관계. 이러다 저는 푸틴의 약점을 많이 알고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저걸 갖다가 공개적으로 이제 프리고진을 모욕을 준다고 했을 경우에 푸틴이 당할 위험 그런 게 우리가 잘 모르는 그런 어떤 요소가 있을 겁니다. 그 다음에 죽이라 저걸 어떻게든 제거하라고 명령을 내렸음에도 그 메커니즘이 작동하지 않을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이제 부대가 전쟁 중에 그것도 날뛰어서 저 지경을 만드는데도 아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 좀 희한한 거죠. 그래서 저는 망명은 아닐 겁니다. 망명은 아니고 뭔가 다시 아마 일단 이제 칼을 깊숙이 들어가지고 한 번에 칼침을 넣은 상태죠. 그러고 나서 러시아 군부 그 다음에 푸틴이 어떻게 반응하는지 좀 지켜볼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조금 실망하신 분도 있을 겁니다. 제가 한 번에 쿠데타를 해가지고 푸틴이 무너졌어야 되는데 근데 이제 푸틴이 무너진다고 해서 다른 세력이 정권을 잡는다고 해서 전쟁이 바로 끝나고 평화가 도래하느냐 그런 조건은 없습니다. 그건 나중에 그때 돼봐야 하는 거고.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뭐 심지어는 우크라이나하고 프리고진이 내통했다는 설이 있는데 대충 감은 잡고 있습니다만 아직까지 100% 확인된 건 없기 때문에 섣불리 말씀드리지는 않도록 하겠습니다. 심지어 이제 부다노프가 아프리카 쪽에서 접촉을 했다 이런 이제 확인 안 되는 뉴스까지 나와 있는데 부다코프는 지금 우크라이나군의 첩보당국의 수장입니다. 37살밖에 되지 않은 굉장히 천재적인 두뇌를 가진 사람이죠. 그래서 이번 사건을 예의주시해 지켜볼 건데 아마 이거 혁명이라거나 쿠데타라는 건 아마 한 번에 다 끝나질 않습니다. 과거 러시아 혁명만 보시더라도 여러 가지 정권이 무너질 수 있는 여러 가지 사건 사고들이 있다고 나중에 결국 이제 레닌의 1917년 10월 혁명으로 무너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아마 시작에 불과하다. 이게 끝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 관점에서 조금 이제 긴 호흡을 가지고 지켜봐 주시면 되는데 자, 그럼 이 군사적으로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라면은 일단 워낙 24시간 만에 이제 끝났기 때문에 당장 지금 전황의 변화는 없습니다. 다만 이건 아마 심리적으로 엄청난 쇼크를 줬을 겁니다. 지금 한간에 따르면은 저기 바흐무트 북동쪽에 공수부대들이 상당수 투입되는데 그중 일부는 바그너 그룹에 합류하겠다 이렇게 선언한 부대도 있고 지금 각지에서 바그너 부대와 뜻을 같이 하겠다 거기에 동조하겠다 아니면 현 제대에서 이탈해서 거기로 들어가겠다 하는 사람들이 꽤 많아진 모양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서서히 이제 균열이 생기는 거죠. 그걸 이제 프리고진이 바라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보통 정상적인 국가 같으면 저런 건 당장 24시간 안에 진압되어 있어야 되는데 지금 아무도 진압됐다고 이야기하지 않죠. 그냥 이제 굉장히 혼란이 종료되었다라는 단어만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 이제 우크라이나는 어떻게 할 것인가? 일단 우크라이나는 이제 상당 덕을 취했죠. 일단 전선에 이제 엄청난 러시아군에는 심리적인 충격을 줬을 겁니다. 이게 전쟁을 계속 해야 되나? 그래서 이 사건이 발생하기 전에 프리고진 이야기를 했죠. 크레밀린 푸틴 모조리 다 거짓말하고 있다. 이번에는 푸틴 이름을 거명하면서 이야기했습니다. 거짓말하고 있다. 전선에서 지금 지고 있다. 그래서 모든 정과를 부풀리고 있고 이대로 가다가 우리가 전쟁이 진다. 그리고 이제 숫자를 뭐 조작하는 이런 문제도 있지만 궁극적으로 러시아가 실수한 거는 전쟁을 해서 작년 2월 24일 날 쳐들어가면은 우크라이나 국민들이 반길 줄 알았고 그다음에 젤렌스키 정권을 스스로 이제 제거하는 그런 사태가 발생할 줄 알았고 절대 나토가 개입하지 않을 거라고 했었으나 이것은 오판이었다. 일단 큰 전지를 깔고 이야기 들어갑니다. 그런 식의 이제 이야기를 한 다음에 이런 이제 사태가 발생하니까 이거는 아마 러시아 국내로서는 어마어마한 충격이죠. 그래서 과거에 한번 보십시오. 우리나라도 이성계가 이제 회군하면서 고려 왕조가 망하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1차 대전을 한번 되돌이켜 생각해 보시면 될 겁니다. 1914년에서 18년까지 4년간, 해수로 5년간 전쟁이 계속되는데, 그 당시에 독일군은 한 번도 독일 국내에서 전투를 해본 적이 없습니다. 주로 러시아, 벨기에, 프랑스에서 전투를 했죠. 사실은 전투를 이기고 있는데, 별로 그렇게 큰 대패를 하지 않았는데, 물론 이제 병사들은 많이 죽어나갔습니다만, 1차 대전 참호전의 속성상. 그런데 별로 그렇게 대패를 하지 않았는데, 1918년에 킬 항구에서 독일 해군들, 수병들이, 막시스트 수병들이 반란을 일으켜서 정권이 무너지죠. 그래서 연합군에 이제 무조건 항복하게 되는 이런 치욕적인 사건을 이제 맞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전쟁이 벌어지고 있는데 어떤 군대가 회군을 한다, 회항을 한다, 이러면 반드시 거기에 쿠데타 혁명이 발생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프가니스탄에서 군대가 이제 철수했습니다만 그때는 그 군대가 쿠데타를 일으킨 건 아닙니다만 결국에는 그게 이제 구소비에트 연방이 이제 무너지는 전주국이 됐던 거죠. 그래서 이번에 프리고진이 불과 25,000명밖에 되지 않는 병력임에도 불구하고 얘들이 전선에서 빠졌다 어마어마한 혼란을 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이것도 아마 1차 대전, 그 다음에 러시아의 몰락, 그 다음에 1990년, 91년 구소비에트의 몰락, 그거와 같은 맥락에서 아마 해석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렇게 지금 보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크라이나는 어떻게 할 것인가? 이번엔 700-800km 되는 거리를 갖다가 주파하는 동안에 아무런 제한을 받지 않았다. 물론 일부 도시에서, 일부 마을에서 약간의 교전이 있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하지만 그건 이제 크게 중요한 이 진군을 막을 만한 그런 사태는 아니었고요. 그럼 이제 우크라이나 앞으로는 아마 좀 게릴라전에 집중해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들 지난 몇 주 전에 러시아 의용군하고 자유 러시아 군단이 아마 벨고로드라는 데를 두 번이나 치고 빠졌던 걸 기억하실 겁니다. 물론 이제 소규모 병력이었습니다만 여기서 뭘 알 수 있냐 그러면은 그렇게 극도로 훈련된 부대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소규모 단위로 어떤 구애를 갖다가 기습적으로 쳤을 경우에 러시아가 감당할 능력이 없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중대 병력 규모가 어떤 지역에 압력을 하면서 들어가서 게릴라 활동을 전개한다 아니면 히트앤들은 치고 빠지는 그런 전술을 썼을 경우에 최소한 그보다 2단계 높은 연대 병력이 동원돼야 소탕 내지 진압할 수가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 전선에 어마어마한 혼란을 자초할 겁니다. 그래서 아마 우크라이나군 정규군으로서는 이제 모스크바 영내로 이제 대규모 부대를 진출시키는 것이 정치적으로 굉장히 부담을 가질 것이기 때문에 일단은 지금 아마 프리고진에 붙겠다는 이제 부대가 점점 늘어날 겁니다. 그런 부대들과 비공식적으로 접촉하는 것도 아마 필요할 거라고 생각되고요. 지금 기존에 게릴라 활동을 하고 있는 자유 러시아 군단, 그 다음에 러시아 의용군 이쪽하고 공조 제휴하는 그런 빈도는 점점 늘어나지 않을까. 그래서 이제 전선은 전선대로 이제 꾸려나가되 2, 3주 동안 했음에도 불구하고 8개 도시, 8개 마을 이상은 탈취를 못했기 때문에 급진전할 가능성도 없지 않아 있는 걸로 그렇게 아마 짐작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미국 첩보당국에서는 이 반란이 성공할 가능성은 별로 없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만 요거는 지난 24시간 동안의 이제 상황을 봤을 때 그렇다는 거고 이게 계속해서 러시아 사회 정치기구 푸틴의 권력 기반의 균열을 내면서 사후에 어떤 일을 발생시킬지 모르는 거죠. 일단 이 프리고진이라는 사람 정말 대단한 게 여러분들 90년 초에 그 영화 기억나십니까? 남바3라는 거. 최민식이 검사로 나오고 그다음에 한석규가 이제 조폭 깡패로 나가죠. 근데 거기에 이제 제3의 인물이 송강호였습니다. 거기는 그 영화에서 이제 주인공 중에 한 사람이던 그 당시로서는 최민식이나 한석규에 비하면 네임밸류가 훨씬 떨어지는 인간이었죠. 그런데 사실은 그 남바3를 보고 나면 다들 송강호가 가장 뇌리에 남는 그런 좀 희한한 블랙 코미디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번 전쟁에 프리고진도 그런 인물이 아니겠는가. 정규군이 수만 명의
19만 명, 뭐 수십만에 이제 대군이 이제 서로 움켜붙어서 전쟁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불과 5만, 지금은 뭐 2만 5천 정도로 줄었다고 합니다만, 그 정도 병력을 가진 프리고진의 바그너 그룹이 가장 격전지였던 바흐무트에서 승리를 거둔다든지 하는 이런 일들, 그 다음에 결국 반란을 일으켜서 전 세계 언론을 놀라게 한다. 제가 어제 보니까 프리고진의 반란이라는 단어가 전 세계 검색어 1위에 올랐더만 보니까. 그 정도만 하더라도 일단 이번에 이미지 메이킹은 프리고진에 성공한 게 아닌가. 그래서 저는 우크라이나군은 잠깐 사태를 예의주시하겠습니다만 일단은 전 전선에 균일이 생기게 될 거는 뻔합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아마 자꾸 주공을 어디로 택할 것인가 하는 걸 고민할 게 아니라 일단 이렇게 되면은 점점점 그 러시아 방어선에 어느 쪽에 가장 약한 부분이 발생하는가라고 좀 더 명확하게 확인이 가능할 겁니다. 그러면 이제 그에 따라서 주공의 방향을 새로 아마 재수정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지금 너무 이제 그 오흐르키우에서 토크마크, 그 다음에 멜리토포로 내려가는 모두가 이야기하고 있는 이 기본 축선, 여기서는 조금 교정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되는 바입니다. 그래서 군사적 측면에서는 지금 현재 당장 요 한 며칠 동안의 변화가 있지는 않습니다. 저도 별 자신이 없어서 일단 옆에 있는 미국, 일본 이런 쪽의 군사 전문가들한테 물어봤는데 당장 전황의 변화는 없을 거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다만 이게 프리고진이 만든 이 난동이 결국 이제 러시아 사회 붕괴로 이끌어질 경우에 그러면 이제 전쟁의 향배가 완전히 질적으로 변하게 되는 거죠. 그때는 이제 전략 전술의 문제가 아니라 전쟁 자체가 완전히 새로운 어떤 그 국면으로 전환되는 그런 사태를 만들어 올 거라고 그렇게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자, 방송 여기로 마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서른 월세 30 코인빚만 300 서울에 온 지 벌써 10년 아둥바둥 버텼지만 여전히 난 반지 하에 제왕 곰팡이 연문제약 내비랑 깡통망통 완전히 폭망 고시원 창문만큼 작아진 내 꿈 연애 결혼 내 집 모든 게 헛꿈 1년 전 떠난 여친 울면 말했지 같이 살자 평생 가본 게 꼬꼬꼬라지 가바후스 700 나도 소유주 가바후스 700 나의 소유주 택시기사 우라부지 마트 캐셔 울어무니 우리 집안 다 털어봤자 후줄 그래 개선민 내 미래 거기서 팍 끝난 거지 팍더 이상 노력 따윈 괴물이 스펙 찾아서 말리 비오는 날 알바 잘려 맨날 학원 날 개쳐 발려 밤비 내리는 양화대교 홀로 걷고 있을 때 현수막에 아로 새겨진 평당 700짜리 아파트 다같이 소리 질러 혁명 21 가바후스 700 나도 소유주 가바후스 700 나의 소유주 You and I, we live together in the house, brand new day, and your dream had just begun. Revolution 21, only open happiness. 너의 곁에 내가 영원히 지금까지 정치인들 입만 열면 찝찝찝 개소리 멍멍멍 쳤다 하면 뻥 잘난 부모 만나 잘난 학교